자, 이제 라이트 기능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라이트 기능이 왜 반쪽짜리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왜 반쪽짜리인지? 자, 이거는 우리 인력사무소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게시물을 열심히 써요. 제목 내용 입력 받아서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자, 인력사무소랑 똑같이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지금 제가 만약에 게시물을 받아 적는 직원이라고 해볼게요. 사용자가 와서 난 제목 이렇게 쓸 거고 내용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알려준 거를 저는 입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제목 이렇게 한대요, 내용 이렇게 한대요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쓴 글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 뭐 썼더라?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없어진 데이터니까 기억이 난다면 보겠지만 프로그램한테 기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얘가 기억하려면 데이터 저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그거 안 해놨잖아요. 여기 저장한 거 아닌가요? 타이틀과 바디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거 라이트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변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게시물이 저장이 되려면 이 타이틀과 바디가 이 else if가 중괄호가 끝나서 이 타이틀이랑 바디라는 변수가 사라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백업 해놔야죠. 그 백업이라는 걸 이제 조립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조립하고 저장까지 해놔야만 해요. 자, 근데 일단 조립을 할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데이터죠? 제목과 내용은 게시물의 데이터죠. 스트링 맞아요. 스트링 맞는데 게시물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럼 우리가 연관성 있는 데이터, 복수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할 때 쓰는 게 뭐였다고요? 연관성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할 때 쓰는 객체죠, 객체. 클래스도 뭐 맞는 말이고 어쨌든 객체예요. 우리가 객체라는 거를 이런 거 쓰려고 배우는 거예요. 타이틀과 바디, 게시물에 대한 정보잖아요. 여기 하나 더 해서 번호까지. 이 정보들을 묶어서 관리하려고, 객체로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객체를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게시물에 대한 객체를 만들 거니까 클래스 당연히 필요하겠죠. 클래스 아티클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얘한테는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한 거죠. 번호 하나, 제목 하나, 내용 하나. 그쵸? 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인트 아티클 id, 그냥 id로 하죠. id. 그리고 스트링 타이틀, 그리고 스트링 바디. 공간 3개 털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겠네요. 라이트 했으니까 여기다가 아티클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new 아티클 객체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아티클 점 아티클, 이 아티클 id. 자, 이런 거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아티클, 이게 왜 여기서 안 나왔지? 이 때문인가? 모르겠네. 자, 일단 타이틀 이거 객체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해서 값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받아온 타이틀 넣어주고, 아티클 점 바디, 여기한테는 위에서 입력받은 바디 넣어주고. 지금 변수명이 같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색깔이 분명히 다르게 명시가 되고 있어요. 얘는, 이 파란 색깔 애들은 여기서 객체 안에 들어있는 공간들인 거고, 얘네들은 실제 여기 안에서 정의된 애들이죠. 이렇게 값을 넣어준다면, 자, 이제 아티클 게시물 하나로 우리가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 내용,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준 번호까지 객체로 묶었어요. 그쵸? 자, 이제 그러면 객체로 저장했으니까 리스트에서 불러올 수 있나요, 이런 애들?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또 이제 게시물을 받아 적는 직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누군가 와서 저한테 제목 내용 이렇게 쓸 거야 알려줘요. 아 그럼 넌 첫 번째 왔으니까 1번이고 제목은 이렇게 한다 그랬지, 내용은 이렇게 한다 그랬지 하고 제가 종이에다가 열심히 써요. 다 썼어요. 입력을 다 해놓고 그 사람이 갑니다. 갈 때 저도 이걸 찢어서 버려버려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열심히 받아 적어 놓고 버린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인력관리사무소랑 똑같다고 했어요. 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저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력관리사무소 때는 처음에 변수 가지고 해봤고요. 그 다음 배열 가지고도 해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를 배웠어요. 배열 가지고 했을 때 변수 가지고 한 것보다 편했는데 배열보다 좀 더 스마트하고 훨씬 상위 호환인 리스트를 배워버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리스트 쓰면 되겠네요.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객체들을 쭉 저장을 해줄 건데 리스트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만들면 되나요? 뭐 여기 저장 다 했으니까 이 저장된 데이터를 내가 여기 리스트 만들어서 저장해야지 그럼 의미가 있어요? 없죠. 이것 또한 else if 끝나면 죽어버릴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while문 바깥으로 가야죠. while문 안에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 여기서 객체를 계속 찍어낸대요. 그럼 반복문 돌 때마다 새 객체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값들 의미가 없겠죠. 계속 바뀔 거니까 데이터를 계속 추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while문 안에 있거나 else if 안에 있으면 제대로 보존을 못하고 날아갈 거니까 완전히 보존하기 위한 전역 변수 자리에다가, 전역 변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메인 메서드 while문 바깥에다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리스트, 여기는 아티클로 할 거예요. 어차피 아티클 객체 데이터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름은 아티클스, 그리고 new array list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while문 안이나 else if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적어도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는 살아갈 수 있는, 이거 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살아요? 이거 지역 변수인데. 지역 변수는 메서드가 실행되고 메서드가 끝날 때 죽는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 가지고 제가 지금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 우리가 실행하는 메서드가 메인 메서드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기능들은 어차피 이 메인 메서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끝났다? 메서드가 끝났다? 그게 프로그램이 끝난 경우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처럼 일단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파일철까지 하나 뚫어놨어요. 그럼 이제 종이를 열심히 종이에다 적었으면 파일철에 꽂아주면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articles의 add 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현재 조립이 완료된, 제가 열심히 받아 적은 그 종이를 끼워 넣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티클, 게시물이 하나 쓰일 때마다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1씩 증가하겠죠. 얘는 애초에 사이즈를 정하지 않는 애인데 뭔가 데이터가 보관이 된다, 하나씩 들어온다,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온 만큼 사이즈가 알아서 커지는 애였으니까. 그쵸? 이제 진짜로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불필요한 코드가 너무 많아요. 뭐가 불필요할까요? 지금 작성 기능을 반쪽짜리에서 이제 저장까지 완료하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 눈에는 이게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까지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게 많습니다. 뭐가 불필요할까요? 변수 선언 안 하고 인자로 받아버린다. 누구를요? 아 이런 애들을? 그건 효율적이지 못해요. 왜냐면 입력받은 값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받아놔야 요런 데서도 쓸 수 있고요, 실제로 조립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필요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여기는 제거할 게 없어요. 여기는 제거할 게 없대요. 그럼 여기겠죠. 근데 이 출력문은 뭐가 없는 애잖아요. 그럼 여기겠네요.
이 중에서 누가 불필요하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쓰면 이런 거 몇 개 몇 줄 필요 없어요. 저 지금 이거 세 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객체가 갖고 있는 공간에 값 세팅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객체가 태어날 때 값을 갖고 태어난다면 훨씬 좋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인자로 박아버리면 밑에서 뭘 만들어주면 돼요? 생성자. 생성자 만들어 놓고 그 생성자 4개 변수 받아온 애들 세팅해서 객체 만들어질 때 애초에 그 값 가지고 만들어지게 해준다면 효율적인 거죠. 지금은 객체를 만들고 데이터가 공간에 들어가는 연산 리모컨을 벌써 3번이나 더 눌러야 돼요. 근데 애초에 생성자를 통해 객체를 만들면 뭐 물론 객체가 만들어지는 그 생성자 로직 안에서 디스라는 리모컨을 누르기야 하겠지만 만들고 나서 추가해서 이런 과정이 빠지고 만들 때 애초에 값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create constructor 해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보통 변수가 위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변수를 위로 보내주고 생성자를 밑으로 내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숫자는 빼버리도록 하고 일단 해보죠. 디스점 아이디한테 누구 넣어줘야 돼요? 4개 변수로 받아온 애 중에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넣어주고 디스점 타이틀한테 누구 넣어줘야 돼요? 4개 변수로 받아온 타이틀 넣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디스점 바디한테 똑같이 4개 변수로 받아온 바디를 넣어줘야겠죠. 그럼 이 생성자 때문에 요 위에서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런 데이터들을 4개 변수가 넘겨 받을 거고 받은 데이터로 현재 얘가 갖고 있는 공간에다가 세팅을 착착착 해주겠죠. 객체가 딱 태어나는 뿅 하고 나타나는 순간 이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필요 없죠. 우리가 게시물을 몇 번 쓰든지 간에 게시물에 필요한 정보들을 생성자로 넘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완벽한 게시물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얘를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누가 마음에 안 드냐면 저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전역 변수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쓴 거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물론 지역 변수지만 지금 이 while과 else if 기준으로 봤을 때 얘보단 오래 사는 이 친구를 그냥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도 바꿔버리고 싶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이거는 그냥 의미를 여기서만 갖고 있고 실제로 넘겨줄 때는 그냥 게시글에 아이디라고 넘겨주고 싶어요. 그냥 아이디로. 그래서 전 얘를 바꿔버릴 겁니다. 이거 바꾸는 것도 인력관리사무소 때 했었죠. 자, int id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에다가 플러스 1 시켜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안하면, 이거 안해주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의 값은 안 변할 거니까 번호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거 아니고 이걸로 할 거예요. 해놓고 아이디를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이디 가지고 쓸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작업이긴 해요, 사실.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니긴 한데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해서 바꾼 겁니다. 이게 코드를 좀 이런저런 코드를 많이 봐보다 보니까 뭔가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부합시키는 게 분석할 때 좋더라고요. 근데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얘도 물론 의미가 괜찮지만 실제로 게시물이 조립될 때 순간에 얘 의미를 보자면 얘는 그냥 글 번호잖아요. 마지막 글 번호가 아니라 그냥 글 번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좀 매칭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할 수 있는 작업을 하나 더 해준 거긴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까처럼 그냥 둬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라이트의 기능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게시물을 썼어요. 아티클 라이트를 통해서 게시물을 써요. 자, 1번 걸 저장됐을 거고 다시 아티클 라이트를 해서 게시물을 또 써요. 2번 걸 저장됐겠죠. 자, 이렇게 저장된 게시물들 어디 들어있어요? 네, 아티클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겠죠. 그럼 순서대로 얘는 0번 방에 있을 거고 1번 글은 0번 방에, 2번 글은 몇 번 방에? 1번 방에 들어있겠죠. 게시물을 쓸 때마다 알아서 방번호가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럼 리스트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생겼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걸 하기 전까지는 애초에 우리가 말만 하고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록을 했을지언정 파일철에 꽂아놓는 보관을 안 했으니까 다른 날에 다른 옆에 있는 방에서 야, 이 사람 쓴 걸 좀 갖고 와봐 하면 갖다 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찢어서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파일철에 잘 보관했죠. 그러면 리스트 같은 기능 할 때 이 파일철 갖다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차라락 돌려서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릴 건데 이거는 일단 해볼게요. 아티클 리스트에다가 일단 게시물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딱 키자마자 게시물 안 쓴 상태에서 리스트 봤다. 그러면 얘는 게시물이 없는 경우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코드 이 상태에서 게시물이 없다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게시물이 어디 저장된다고요? 아티클스,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이 되겠죠? 지금 리스트 이름이 아티클스예요. 얘한테 저장이 되는데 게시물이 없대요. 그럼 누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쵸, 리스트 아티클스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아티클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이런 방식으로 해볼게요.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라면 0이랑 같다면 이게 어떤 경우예요? 게시물이 없는 경우겠죠. 어레이 리스트는 데이터가 안 들어있을 때는 길이가 0이에요. 사이즈가 데이터를 넣어줄 때마다 일씩 그냥 알아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지. 그죠? 게시글이 없대요. 자, 이 경우에는 밑에 있는 로직 탈 필요 있나요? 이 조건이 참을 만나서 이게 출력이 됐대요. 그럼 이 밑으로 로직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올려 보내야죠. 컨티뉴. 게시물이 없는 경우에는 명령어 다시 입력 받으라고 해야 될 거니까 올려 보내면 돼요.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게시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리스트 만약에 아니다, 그냥 이걸로 보죠. 만약에 이런 링크를 하나 눌렀어요. 게시물 보려고 눌렀는데 게시물이 없습니다 뜨더니 갑자기 얘가 꺼진대요. 말이 안 되죠? 여기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컨티뉴입니다. 자, 그럼 사실 요 정도까지만 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 느낌이 오셨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조건으로 상황을 걸러내고요. 걸러낸 뒤에 다음으로 넘어갈 건지 위로 올려보낼 건지 아니면 내보낼 건지 이런 걸 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게시물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있는 경우겠죠. 있는 경우에 대한 기능을 여기다 써주면 없는 경우는 어떻게 걸러야 돼요? 밑에다가 else나 이런 걸로 또 추가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쓰는 게 else로 엮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불필요하게 하나의 로직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돌아갈 때 if로 조건을 줘서 상황을 걸러내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있는 경우를 걸러야 되는지 없는 경우를 걸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게시물이 있는 경우로 걸러버리면 불필요하게 코드가 늘어날 거가 보이니까 없는 경우를 걸러내고 이 경우에 올려보내면 밑으로 안 내려보낼 수 있으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것도 아까 1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치를 많이 쌓으면 자연스럽게 다 돼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없는 경험치인데 제가 경험치를 억지로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라고.
얘기를 듣고 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얘는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얘를 걸러야 좀 불필요한 게 없겠네?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걸 따라가게 될 거예요. 약간 뭐랄까,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지금 제가 세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게시물이 없는 경우 찾아냈고 그때 컨티뉴 만나서 올려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if문이 거짓을 만나서 컨티뉴를 안 만나고 수행하지 않고, 얘를 수행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대요, 코드가. 그럼 어떤 경우예요? 자, 다시 article list라는 명령어가 입력이 됐는데 이만큼이 수행이 되겠죠. 여기 지금 코드가 없는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 if문이 참을 안 만나고 거짓을 만나서 얘네를 안 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요. 이 코드를 수행하겠대요. 그럼 이거 지금 무슨 경우? 그렇죠, 게시물이 있는 경우. 그거예요. 그럼 게시물이 있는 경우에는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여줘요? 데이터 어디 있다고요 지금? 네, 아티클스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아티클스 어떻게 까봐요? get, 이건 해봤죠 우리가? get 인덱스 예를 들어 0번이래요 여기서 뭐 id, 타이틀, 바디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럼 게시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1번 글 번호랑 제목이랑 내용 보여주겠죠.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는 게시물이 없어요. 왜냐면 껐다 켰기 때문에 없어요. 아티클 라이트 합니다. 입력을 했죠. 그리고 아티클 리스트 하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아직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게시글이 2개다. 근데 그래도 1번 글 하나만 나와요. 왜냐? 우리가 출력 문을 이렇게 박아놨으니까. 자, 그럼 게시물이 2개다. 그럼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2다. 0번, 1번 방 2개다. 이거 둘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 뭐 써야 돼요? 반복문 써줘야죠. 포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한번 반복될 때마다 출력을 다 해줘야 되니까 반복문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돌려버리면 돼요. 어떻게 돌려요? 순회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향상된 포문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보시고, 자, 포문으로 돌릴 겁니다. 여기서는 아티클스의 사이즈 얘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출력을 해줄 건데, 자, 저는 이런 걸 먼저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가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제목, 내용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는 뭐 번호, 여기는 제목, 이런 타이틀이 달려있죠. 이런 거 하나 먼저 보여주고 실제 내용 보여주도록 할게요. 탭 %s 이거 F로 바꿉시다. 탭 %s 탭 버티컬 바 탭 %s 이거는 D로 하죠. 번호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제목, 그 다음 탭까지. 잠깐만, 아니지, 얘는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여기 제목, 여기는 번호, 이런 식으로. 여기를 탭으로 분리한 이유는요, 콘솔에 이 탭이 탭만큼 떨어져서 나와요.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띄어쓰기로 맞추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탭으로 맞추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탭으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우리 콘솔로 실제로 운영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 해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아티클스가 사이즈만큼 0부터 시작해서 i가 1씩 증가하면 돌 거예요, 반복문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0번 방에 있는 아티클, 1번 방에 있는 아티클 각각 어떻게 꺼내오죠? 자, 네, 개수를 꺼내올 거예요. 아티클, 아티클스에 get, 이때 인자를 i로. 그러면 첫 번째 반복문이 돌았을 때 게시물 2개다 가정하고 첫 번째 반복문이 딱 돌았다. 그러면 이 아티클에 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1번 게시물 객체가 들어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1번 게시물 객체의 리모컨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아이디 불러올 수 있고 제목도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겠죠? 이거를 형식을 얘랑 맞출 거니까 자, 탭 %d 탭 버티컬 바 탭 %s 탭까지 넣어주고 줄바꿈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 article.id 그리고 article.title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실제로 글을 써서 리스트 기능을 한번 수행을 시켜볼게요. 자 3개 썼어요. 다음 아티클 리스트 한대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나왔어? 아 얘가 여기 들어오면 안되죠? 얘는 여기로 가야지. 잠깐만 근데? 얘네가 안 나왔네? 너희 왜 안 나왔니? 잠깐 한번 볼게요. articles get id 아니지 get 뭐가 문제지? 문제가 없는데? 이 번호 제목 같은 경우는 반복문 안에 있으면 반복될 때마다 나올 거니까 안 나오는 게 맞는데 뺀 게 맞는데 잠깐만 얘도 지금 LN이 빠졌잖아. 얘는 이게 맞고 아이 사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오는데? 아까 왜 안 나왔지? 다시 글 2개 썼고 3개 쓰고 아티클 리스트 잘 나오네요. 뭐야? 왜 이랬던 거야? 근데 여기 탭은 좀 빼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탭 여기 앞에 떼는 건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 뒤에는 일단 냅두겠습니다. 어차피 더 추가될 거라.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게시물들이 나와요. 이거를 좀 더 보기 쉽게 보여드리면 1번 글은 제목을 1, 2, 3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2번 글은 제목을 영어로 해보고 3번 글은 다시 0부터 098 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1, 2, 3, 영어, 098 잘 나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저장한 글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게시물 목록을 잘 보여줬어요. 있는 거 다 나왔죠.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게시물 목록을 볼 때 이게 맞을까요?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게 콘솔이 아니라 실제로 웹을 가지고서 웹 화면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게시판인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사용자들한테 원성을 살 기능이에요. 네? 네, 그거죠. 지금 얘는 리스트가 어떤 순서로 보여지고 있어요? 가장 최신 글이 맨 밑으로 가죠. 근데 게시판에 가장 최신 글이 맨 밑으로 가면 예를 들어 게시물이 100만 개가 있대요. 쌓여 있대요. 그럼 나는 100만 개 찾으러 가야 돼요. 맨 뒤로. 이거 말 안 되는 거죠. 최신 글이 위로 올라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글은 밑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우리한테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역순회만 하면 돼요. 지금 얘가 이 반복문이 돌 때 앞에서부터 뒤로 도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자,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 때문에 앞에서부터 도는 거예요. 초기값이 0이고 이 i가 인덱스로서 활용이 될 건데 얘 초기값이 0이에요. 그럼 당연히 0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 종료 조건이 어때요?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래요. 그럼 이 사이즈는 크기를 반환해 줄 거니까
크기 마이너스 1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그 사이즈가 3이었다 가정을 해본다면 얘는 0, 1, 2 돌겠죠. i는 1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조건들, 이 세 가지 요소들 때문에 지금 0번부터 순차적으로 돌고 있어요. 얘네를 뒤집으면 돼요. 자, 초기 값을요 사이즈로 넣어버릴 거고요, 종료 조건을 0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스텝은 지금 반대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하면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사이즈가 만약에 1이다 해볼게요. 1은 0보다 작대요. 그럼 첫 번째부터 그냥 빠져나오겠네요. 의미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 바뀌면 될까요? 이러면 0번 인덱스까지 못 돌리잖아요. 는이 붙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대로 돌리면 될까요? 자, 이러면 반복문을 만나자마자 인덱스 어레이 인덱스 오브 바운즈 라는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익셉션은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네, 사이즈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보다 1이 크죠. 근데 얘를 i로 썼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인덱스 번호를 지금 인자로 쓴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사이즈가 3이었다, 게시글이 3개 있다, 그럼 인덱스는 몇 가지 있어요? 몇부터? 0부터 2까지 있을 건데 지금 첫 번째 i가 3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3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으니까 돌아갈 거고, 여기서 get 3을 가져오려고 하겠죠.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네요. 그러면 사이즈에서 마이너스 1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나와버리는 거죠.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긴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는 보통 안 해요. 왜냐면 i 자체를 인덱스 번호로서 활용을 해야 우리가 기타 다른 작업들을 할 때 편해요. 지금이야 여기서는 이거밖에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줘도 큰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는 이 i 가지고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의미가 변질돼 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에 이렇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역순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포문을 활용한. 만약에 얘를 y로 바꾼다, 초기값 떼고 종료 조건 너 그대로 위치시키고 스텝 떼서 밑에서 받쳐주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보죠. 그래, 라이트 게시물 하나 썼고, 아티클 라이트 3개 썼다 했을 때 아티클 리스트 한다면 이제 3번부터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이 내용들은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아직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해도 나는 어려운데?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괜찮은 거고 이제부터 알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경험치 축적, 계속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치를 계속 채워야 되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다가 레벨업이 됐다, 그럼 또 다른 그 다음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또 경험치를 쌓는 거고, 계속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럼 일단 이 내용을 제가 하나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게시물 작성 기능 구현, 그리고 게시물 등록 기능 구현.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지금 코드가 공유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하실 분들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른 기능은 안 할 거고 한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수업을. 뭐 할 거냐면 이제 내일 또 새로운 기능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작성이랑 목록 기능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이제 상세보기 기능 만들 거예요. 게시물 상세보기, 그리고 뭐 앞으로는 뭐 수정 기능, 삭제 기능 이런 것도 할 건데 일단 상세보기. 자, 얘는 여러분들이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고 오세요. 내일 어차피 수업 시간에도 시간 좀 드릴 거고 좀 더 정형화된 그 정리된 문서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상세보기라는 기능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명령어를. 그동안 했던 거랑 살짝 다르죠? 뒤에 얘가 추가됐습니다. 얘네들은 각각 다 띄어쓰기 한 칸으로 구별을 지을 거고요. 이 뒤에 오는 이 숫자, 얘가 해당 글의 번호예요. 내가 명령을 이렇게 쳤다. 그럼 난 1번 글 상세보기 할래.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연 명령어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일단 고민을 해보시고 딱 이것까지만,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까지만. 근데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얘랑 둘 다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에요. 메서드들인데 이거 두 개 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시던 아니면 뭐 문서를 찾아보던 뭐가 됐든 좋아요. 이 두 개를 찾아보시면서 이걸 한번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 이 명령어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고 내일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 윗이에요. 윗. 잠깐만요. 이게 스타트인가? 여기 S네요. 스플릿과 스타트 윗, 이 두 개.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